시골에서 성실하게 농사일하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있었다. 그가 어머니와 힘들었던 지난날의 생활과 이를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끈 사연을 내게 쏙 시원하게 들려주었다. 그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2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는 소극적인 성격이라서 늘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 그런 그가 숫기가 없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어릴 적부터 친구가 별로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명랑하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7살 때 돌아가셨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자랑할 때면 그는 조용히 교실 밖 복도로 나가 창문 너머 산을 보곤 했다. 그럴 때마다 늘 마음 한구석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했다. 이런 얘기는 그의 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만 간직하며 살았다. 그가 군에서 제대하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엄마가 아들의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서 대뜸하는 말 때문에 2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부정적 감정을 잊지 않고 있었다. 다른 애들은 다 돈 벌고 다니는데 넌 대체 여기서 뭘 해? 또 심지어 엄마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었다. 취직 자리 없거든 농사일이라도 하든가.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큰 소리치며 말했다. 알았으니까 나가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그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다음 말을 계속 이어갔다. 전 정말이지 속상했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한석은 하지 말아야지요. 사실 학창 시절부터 줄곧 오토바이 선수로 활동하고 싶었어요. 돈이 없어서 늘 희망만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막무가내로 그걸 반대하는 것이었어요. 군대 제대 후 오토바이를 몰다가 교통사고로 어깨 수술을 받았어요. 엄마가 제 방에 들어오기 전 몸 관리하면서 취직 자리를 알아보던 중이었거든요. 지금은 70대 중반인 엄마가 꼬부라진 허리로 일하다가도 다짜고짜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아무 말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야 알 것 아니냐. 그럴 때면 그는 잔뜩 흥분해서 말없이 그냥 마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가 말이 없으니 엄마는 답답했을 것이다.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심한 몸살을 앓았다. 그는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약을 지었다. 저녁이 되어 그는 아내가 끓인 흰죽을 엄마에게 가져다 드렸다. 그러는 사이에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엄마 방에서 아버지와 자신의 사진들이 여러 곳에 걸려 있는 걸 보게 되었다. 문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강하게 밀려왔다. 아버지가 없는 엄마의 삶에서 힘든 세상을 버티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엄마의 삶을 견뎌내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 외아들인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았다. 그때 그는 오래된 그 짝 위에 놓여있는 조그만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쯤 찍은 가족사진이었다. 소리 없이 2줄기 눈물만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사진 속의 추억은 정말이지 행복해 보였다. 엄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서 죽을 먹다 말고 돌아누웠다. 그러고는 훌쩍이며 우시는 것이었다. 모진 세월의 탓인지 그도 울고 엄마도 우셨다. 그가 눈시울을 닦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누워 계셨던 엄마가 일어나 앉더니 이렇게 말했다. 사실 내 교통사고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낸 사고여서 늘 걱정했단다. 내 아버지도 오토바이 때문에 세상을 떠났잖니. 난 그게 늘 두려웠어. 너마저 잃어버릴까 봐. 그러면 난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어디 있겠니? 그땐 나도 이 세상을 그만 살아야지. 그는 무정하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20년 전에 자신에게 했던 서운한 말을 오해한 채 지금까지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갑자기 목이 메어 자신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렇게도 미워만 했던 엄마가 더없이 자상한 분이셨던 것이었다. 그의 엄마는 그에게 덧붙여 말했다. 얘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마 넌 모를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과거 사실의 오해에 대해 말하고서는 엄마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의 엄마는 아들의 두 손을 꼭 잡고서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란다 얘야. 사랑은 그저 말없이 주는 것이야. 아들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때 또 목이 메어 왈칵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엄마 방에서 나오는 순간 그의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속이 시원했다. 엄마는 아들을 철없는 자식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엄마는 지난 세월 동안 그저 사랑으로 아들을 계속 감싸 안았다. 그 이후로 그는 엄마에게 자신의 감정을 그때마다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소원을 나에게 자신 있게 말했다. 이젠 엄마가 저희랑 오래도록 함께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나이든 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엄마가 그걸 알아주지도 지원해주지도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20년 동안 그는 엄마에게 당시 불평불만을 전혀 말하지 않은 채 마음속으로만 간직했다. 그래서 그는 엄마와 마주칠 때마다 투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엄마 또한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 묻어두긴 마찬가지다. 이번 사례처럼 서로 말없이 시간만 흐른다면 마음속에 남아있는 앙금 때문에 모자지간에 행복이 달아나 버린다. 그러니 표현하지 않아도 삼배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말아야 한다. 마음속에 불편한 뭔가 있다면 직접 말로 표현해야 한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다. 배우자에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불만의 얘기가 있으면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말고 또 시간도 끌지 말아야 한다. 할 얘기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삼배에게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의 응어리가 사라지지 않은 채 살아야 한다.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랑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사랑한다고 말할 필요도 있다. 많은 남성은 여성들과 달리 표현에 인색하다. 그들은 대체로 자존심 때문에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 섣불리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자존심은 남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이자 또 최대의 약점인 셈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순간에는 상대에게 진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내는 남편과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점을 주의해서 말해야 한다. 훌륭한 아내는 남편이 비밀에 붙이고 싶어하는 사소한 일을 언제나 모르는 척한다. 그것은 결혼 생활의 기본 예절이다. 영국의 작가이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서머신 몸의 말이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 명심보감 고려 때 중국 고전에서 선현들의 격언을 엮어낸 책에 나온 구절이 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처럼 따뜻하지만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말인지, 가정의 불행을 막는 중요한 말인지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